예, 이제부터 정치권 이슈로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뉴스탑10이 뽑은 1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무려 16번 외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정치권 이슈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저는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 어제 오늘 여야의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 지금 여야가 얼마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만 16번, 민주당까지 포함하면 30번까지 언급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지 않겠습니까?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을 얘기하고 육상시라는 말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실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반격하는 의미가 크겠죠. 두 번째는 이제 민생 위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비판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윤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2달 남짓이고 지난 5년간 국정이 축적돼서 현재 이제 위기 상황에 온 거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꼭 공방만 있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국정 방향은 민생이라고 여당의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 얘기했으니까 여권이 이제 좀 더 민생에 집중을 하겠구나. 그리고 법인세 인하라든지 국민연금 개혁, 그다음에 이제 규제개혁 입법 같은 거 좀 협조해달라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정치 공방과 함께 여당 대표로서 낼 수 있는 메시지도 일부 냈다고 봅니다. 예, 그리 나쁘지 않은 점수를 주셨는데 이도훈 의원님. 근데 정미영 의원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5년 전에 당시 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당시에 또 어떤 반응일까? 제 얘기는 문재인 정부 비판은 좋은데 또 교섭단체 연설에서 너무 문재인 정부 비판에만 할애한 건 아닌가, 이런 여당 내부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정당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목소리와 또 집권 여당의 또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사실은 그 대표 연설입니다. 그냥 일개 국회의원의 연설이 아니고요. 근데 대표 연설에서 저는 금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도 않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틀리게 왜곡해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적 채용 논란을 막 과장되게 부풀리면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이 사적 채용이라고 만약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하는 그 별정직 공무원을 안 쓰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을 전부 다 사적 채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별정직 공무원이란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모두 다 공채로 바꿔야 돼요. 추천에 의해서 쓰는 별정직 공무원 제도를 아예 없애고, 예. 국회에서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그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권력의 사유화로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권력의 사유화하면은요,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처럼 저는 하신 분이 없다고 봐요. 아니, 자기 30년 친구를 울산에서 시장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을 동원하신 분입니다. 아직 재판 중입니다, 그분. 네. 아니, 그런데 공소장에 보면 수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 언론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 그 태국에 이주할 때 도와줬던 그분, 이상직 그분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권력의 사유화라는 단어를 입에 지금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검수완박 법안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그거부터 지금 원빵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예. 오늘의 사실은 그 집권 여당의 권선동 원내대표는 저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우셨어요. 그 단어는 제가 좀 순화하도록 하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상직 의혹과 관련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얘기 이 부분은 아직 의혹 보도 차원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엔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이 30번 넘게 등장하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언급하긴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비판이 과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는데 뭐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대통령의 이 저급한 이 국회와 입법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확실히 오고 가는 말들이 곱지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야당 정치인의 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있냐.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는 되겠냐. 이렇게 맞받아셨는데 글쎄요. 뭐 단순 말싸움으로 치고는 좀 감정도 많이 섞인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제 연설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바람에 좀 많은 얘기들이 좀 묻힌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원내대표의 어떤 연설 속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걱정이나 견제나 여러 가지 건강한 비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서 다른 부분들이 조금 흐려지고 너무 과한 거 아니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또 5년 전에 겪었던 국정농단 사탄에 의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사건을 우리는 모두 트라우마로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떤 걱정과 우려에서 뭔가 이 정부에 대해서 건강한 견제 방책으로 야당의 책무를 다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탄핵이란 단어 때문에 대통령실이 불편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이 뭐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어제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들 중에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숙고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 얘기가 대단히 불거지면서 여러 메시지들이 묻힌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결국은 탄핵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전선을 제1야당이 확대했고 이것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 비판 목소리 오늘 단번에 또 나왔고 글쎄 단초는 또 박홍근 원내대표입니까 그러면?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국민 다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건전한 비판일 때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것인데 다른 내용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탄핵이라는 민감한 단어가 표현된 순간 정부 여당에서도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도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 연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이 탄핵이라는 우리 역사의 상처가 보수 진영만의 실패, 보수 진영 지지자만의 상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라면 이 탄핵이라는 아픈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절제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게 마땅한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아직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일찍 이 과유불급성, 지나친 표현을 씀으로써 원 구성도 잘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1야당이 의석수를 믿고 오만하지 않겠다고 박 대표가 말했지만
정작 메시지나 태도는 의석수를 믿고 어떻게든 정부 발목만 잡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기조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럽고요. 예. 도어 스토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처럼 뭐 정치인 나부랭이로 표현한 것이 전혀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일일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설전을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라면 야당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 모두의 발언을 다 아울러서 듣고 고민하고 숙고한 끝에 정책으로 해답을 내겠죠. 예. 그걸 가지고 일일이 논평하고 평론하고 또 반박을 하는 건 국회의 영역인 것이지 대통령에게 요구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뭔가 탄핵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했다고 반론을 펼친 것도 아니고 잘 수습을 한 것인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걸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이라는 강도 높은 언어를 쓰는 건 본인들의 팬덤이나 강성 지지층에서는 환호를 받을지 몰라도 예. 이런 표현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이나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도 조금 걱정스럽지만 예. 야당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과했다. 저급한 인식 뭐 이렇게 맞받으셨는데 어제 탄핵 언급에 의해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뭐 16번 정도 언급하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